우리만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하게 해놓고 좋은 동호수를 준다고 하고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못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에 베트남 부동산 관심 많죠. 근데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호구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은 많고 돈은 될 것 같고, 그런데 네이버 검색, 유튜브에 검색만 해서 이렇게 지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에이전시를 만나서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국내 부동산도 아니고 해외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검색해서 걸린 그런 업체들한테 본인의 그 소중한 자산을 맡기시나요? 그거 위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베트남 부동산 호구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베트남에 분양받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한국과 약간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한국은 청약 통장이 있으면 분양을 넣을 수 있고 이게 시스템으로 다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은 그게 아니죠. 일단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내가 베트남 부동산에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전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국 돈으로 약 2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베트남에 현지 계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에이전시들이 얘기를 하죠. 그냥 한국 돈으로 보내라. 여기서부터 이미 불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불법이냐? 베트남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은 금융거래, VND, 베트남 동으로만 입금을 시킨 게 인정이 되는데 한국 돈을 여기서 보낸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한국 사람이 그 계좌에 받아서 자기가 베트남 동을 대신 분양사가 되든 에이전시에 돈을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불법 환치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환불을 받을 때부터 문제가 되죠. 환불 받았을 때 베트남 디벨로퍼가 한국 돈을 보내줄까요? 아니죠. 베트남 동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계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 계좌를 받게 되시고 그거를 다시 한국 돈으로 한국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는 거죠. 이 또한 불법 환치기를 통해서 다시 돈이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환치기를 통해서 받으면 다행이야. 그게 아니라 얼굴도 못 봤던 그 현지 에이전시가 돈을 안 돌려주면 어쩔 거예요? 그럼 베트남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려면 디벨로퍼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베트남 동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가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아시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베트남에 계좌가 있다. 이러면 한국에서도 부킹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셔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거나 이런 한국에서 큰 행사를 통해서 모집하는 업체들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9월에 있었던 리얼티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코엑스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K모 방송 그 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경제신문사 한 곳에서 주최를 했었어요. 심지어 베트남 대사관, 모 증권의 베트남 전문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바람잡이를 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판매하는 업체에서 나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한국으로 치면 영종도 물건 사시는 겁니다. 이 외곽에 남들 현지에서도 안 사는 그런 저렴이를 판매를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원가가 50%도 안 되는 그런 물건들 싸다고 경치가 좋다고 한국에 호구 잡아서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시면 그래도 올라요. 그쵸? 뭐 평창, 강원도, 기획부동산 샀다고 안 오르냐요? 베트남이라서 오르지만 10년, 5년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 생각을 하셔야지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조금 도심으로 가고 아직도 2년, 3년 안에 수익이 50%, 100%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왜 하시나요? 조심하세요. 에이전시들 어떤 수법으로 호구를 낚느냐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디벨로퍼, 시행사의 전속 계약이 돼 있는 부동산이다. 이미 우리 회사는 100개의 물량을 확보를 했어. 로얄동, 로얄호수를. 그러니까 지금 사전 예약을 하시면 당장 제일 좋은 동호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던집니다. 이거 사실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물량을 분양을 하면서 한 업체한테만 다 줄까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최소한 5개에서 많은 경우에는 30개의 F1, A 벤더의 에이전시들한테 물량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한테 단독으로 준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물어야 되니까. 손님 하나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사전 예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100개가 있으면 97개, 98개, 마지막 2-3개 남았다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지금 사전 예약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1억 동을 내시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내셔야지만 확정된 동호수를 받는다고 하셨죠. 우리만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하게 해놓고 좋은 동호수를 준다고 하고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못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베트남 수학여행 왔을 때 비사, 제일 한국인들한테 가장 많이 팔았다고 했던 그 비사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리고는 한국말을 정말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하는 이 덩치 큰 비사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의 2TM에 있는 모 프로젝트에 저희가 관심이 있다고 상담을 받았죠. 똑같은 수법을 써요. 우리가 물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1개 또는 2개 남았으니 지금 마지막 기회다. 이때 안 하시면 이 물건 확보 못한다.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안 하셨지만 한두 분이 이 업체를 통해서 예약하신 분이 있었어요. 결과는 못 받았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잡아놨잖아요. 그리고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이 외곽의 프로젝트를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왕 있는 거 예약을 했으니까 아깝지 않냐. 이것도 물건 좋다. 요거 훨씬 더 싸니까 이거 잡으시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낚시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그 도심의 핫한 프로젝트가 아닌 외곽에 그냥 돈만 넣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습니다. 타 프로젝트로 분양을 호도를 한다는 거죠.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 수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에이전시도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하게 하고는요, 추첨제가 있는 애들이 핫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면 확률이 낮죠, 당연히. 근데 떨어지는 순간 또 얘기를 해요. 야, 이거보다 사실은 이 물건이 더 좋다. 어떤 데냐? 고분양가에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달려들었는데 로컬들은 쳐다도 안 보고 상품성이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았던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밀까요? 자기들이 이미 샀거나 또는 기존 고객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미 얘기한 거야. 이거 사시면 얼마 번다. 이 수익 안겨드려야 되잖아요. 다음 호구를 찾게 됩니다. 이 입지 대비 분양가가 괜찮은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눈탱이 맞습니다. 또 이런 업체 조심하셔야 돼요. 한두 프로젝트만 계속 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외에 A, B, 이런 프로젝트도 괜찮지 않나요? 사장님? 이거 어때요? 별로예요. 여기는 법적 문제가 있어요. 갖은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들면서 타 프로젝트를 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물건이 없거나 또는 자기들이 F1, F2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추천 안 하는 거죠. 왜냐? 자기가 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는 이 프로젝트 추천할 필요 있나요? 안 되죠. 자기가 팔고 있고 자기가 F1, F2의 자격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만 추천을 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그런 업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프로젝트도 괜찮겠죠. 지금은 뭐 어떤 거라도 돈을 버는 이런 시점이긴 하니까요. 그런데도 기차를 타고 가느냐, 완행버스를 타고 가느냐, 이 투자에도 다 속도가 있고 수익이 얼마 만에 발생하느냐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완행을 타고 가신다고요? 시간 많이 걸리고 마음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안전하고 도심의
조금 더 괜찮은 프로젝트, 괜찮은 분양을 받으셔야지만 해외에서도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 첫 번째, 환치기를 유도하는 업체, 두 번째, 전속이 되어 있다면서 100개를 뺐다. 나는 무조건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업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타 프로젝트를 까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두 프로젝트만 미시는 그런 밀고 있는 에이전시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 부동산 호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공부해야죠. 아니 뭐 알아야 보이지. 예. 뭐 해외 가면 사기꾼들 많다고 하죠. 언어가 안 되고 모르면 또 한국 사람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알아야지 이 사람이 이 에이전시가 맞는 말을 하는지 거짓 정보로 나를 낚으려고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국도 아닙니다. 해외요. 해외 부동산 투자하면서도 공부 안 하고 남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서 책임은 누가 지실 건가요? 사전 공부하십시오. 뭐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은 객관적인 강의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투자도 괜찮은 투자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책들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상담을 받거나 예, 뭐 영상도 찾아보시고 현장 답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객관적이고 베트남 부동산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개천고 노선생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